이기 스터디 이제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1기 지금 11주하고 12주차 지금 같이 답안지 나갔죠. 그래서 조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일단은 한번 좀 내용을 보시죠. 그리고 어제 우리 단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연기 때, 제 문제를 갖다 복사집에서 갖다 풀었나봐, 누가. 근데, 연기하고 일기하고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 4년차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이걸 갖다가 스터디 연기부터 문제를 갖다 쭉 사서 풀었대요. 그럼 이제 학원마다 이제 문제를 쭉 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학원은 뭐 사업인정에 대해 설명하쇼. 뭐 20점. 얼마나 좋아요? 만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풀다가, 제 거 문제 딱 보고서, 뭐하는 새끼지? 약간 이랬나봐요. 그러니까 아니 연기인데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랬나봐요.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 보통 연기는 기출 같은 거 많이 내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는 사람 마음이지 내가 굳이 뭐 그래야 되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연기하고 보통 일기가 연기는 기초적인 게 나오고 일기는 보통 이게 살짝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문제가 난이도가 이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의도를 갖다 파악을 못한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2기 때부터 내 문제를 안 써서 풀겠네? 이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연기하고 일기하고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배점도 똑같고, 하는 얘기 맨날 똑같고, 그렇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단과 듣는 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2기가 언제까지랬죠? 까먹었어요. 또 까먹어. 2월 달까지죠. 2월 말. 그러면은 이제 지옥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3기가 이제 3월부터인데 이때 누구 와요? 이제 뭐 평가사들 오잖아요. 평가사들 1차부터 막 오잖아요. 자기 평가사 된 것처럼 오잖아요. 이 사람들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놔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답안지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연장을 해야겠다. 3월 한 중순까지, 중순까지는 좀 연장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어제 제가 단과 하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2기 때는 난이도를 조금 진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채점을 하고 어제 집에 가서 문제를 좀 바꿨어요. 제가 원한 대로 문제를 냈으면은 너무 오늘 좀 분위기가 2기 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럴까봐, 조금은 문제 몇 개를 바꿔가지고 난이도를 조금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써놨죠. 지금 이 문제 푸실 때 오픈북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픈북 했다 안 했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문항별로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이거 쓰라.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 풀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몇 번인지 그거를 갖다 좀 써달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까먹었어요. 몇 번 문제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1번이 제일 어려웠다. 1번. 2번이 제일 어려웠다. 안 계시고 3번이 제일 어려웠다. 4번. 4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답안지를 안 쓰셨나 보네, 다? 4번이 어려웠으면 너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내려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답안지 쓰시나 한번 좀 보려고 문제를 조금 난이도는 평이하게 냈고 오늘 거 채점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게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0점이잖아요. 100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좀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연기에서 일기 똑같이 갔어요. 이대로 난이도를 갔다가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그러고서 이제 4기 때는 뭘 했냐면은, 그냥 냈던 거. 거기서 냈던 거 반복하고, 뭐 특이한 거, 판례 문제 몇 개? 뭐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내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2기 중반부터 3기 중반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여기 가면 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요렇게 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여기. 고난의 행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때부터 막 미치는 거예요. 2기 5주짜부터, 이거 뭐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진짜 좀,
3기 때부터는 좀 정리가 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진짜 걱정되는 게 아직도 답안지 형식이나 이런 게 안 잡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몇몇 분이 계시는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점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 이게 막 답안지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올해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희망을 드려도 되나 이랬던 답안지들이 많았는데, 제가 사례집 돌리라는 대로 팀 짜가지고 돌리시고 스케줄 맞춰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다는 표현보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계속해서 이제 검토하셨던 분들이 지금 답안지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채점하는 사람은 느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글씨체를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요 글씨체 이러고서 요 글씨체 뭐가 문제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렇게 답안지를 썼는데 이거 이 사람 답안지 맞나? 약간 그 느낌이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답안지가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고, 몇몇 분은 지금 한번 혹시라도 그 집에 제가 채점했던 거 갖고 계시면은 제가 그때 써드렸던 첨삭 내용을 한 번씩 꼭 보세요. 첨삭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계속 몇몇 분이 지금 계속 똑같아요. 계속. 그러면 스터디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갖다 첨삭을 받고 고쳐지려고 다니는 건데, 그냥 한번 가보자. 너는 맨날 써라. 나도 맨날 쓴다. 그러면은 이게 왜요? 그러면은 좀 이제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기 때는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우리 저기 70점짜리 하나 할 때도 내용 얘기하고 뭐 목차 얘기하면 시간 엄청 걸렸었죠. 지금 이거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면 40점, 30점, 20점을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만 딱 포인트만 얘기하고 내용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차하고 이런 거밖에 못 보니까 일단 지난 시간 거 이제 1기 11주, 12주차 중에서 이제 몇 개 뽑은 건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답안지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답안지예요. 지금 이분 글씨체가 사실은 이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법규를 갖다가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어떨 때는 답안지가 너무 어그러져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이랬는데, 답안지 제가 이거 보고서 사실은 조금 이거 누구 거지 이랬었어요. 이거 누구 거지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만큼 되게 괜찮으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공무원 갑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의한 서류 해석 오류에 위법이 인정되고 과실이 인정된다. 그래서 뭐래요? 인용 판결을 받을 것임을 밝힌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서류 해석 수용 재결에 대한 서류 해석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었다. 그래서 그 직무의 사익보호성 꺼집어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분 답안지를 딱 보면요. 그러면 이 밑에서는 위법하고 과실을 집중적으로 밝히겠다. 이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를 낸 사람하고 채점하는 사람이 지금은 똑같으니까 더 많이 와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구나 이러고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밑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의 써고 나서 좀 아쉬웠던 게 공권의 성질이 없었죠. 공권의 성질을 써야지만 행정법원으로 가냐 민사법원으로 가냐에 결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에 검토한 다음에 개요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건이 우리 제일 지금 안 좋은 답안이 뭐냐면은, 이거는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 공통사항인데, 예전에는 그 요건을 갖다가 한 개씩 다 포섭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한 24기? 24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법규 아무거나 다 쓰면은 붙는다라고 했던 해예요. 그리고 실제 그때 많이 붙으셨던 분들이 법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때 저한테도 해주셨던 게 뭐냐면은 그냥 외워서 발라. 그럼 점수 나와. 이랬던 해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하기 시작한 게 26회부터 이제 슬슬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게 정착이 됐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국배하고 손실을 갖다가 요건을 갖다가 뭐 공무원인지 직무 집행하면서인지 무슨 뭐 과실이 있는지 위법한지 이거 하나하나 다 포섭하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혹시라도 그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은 아,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분 보세요. 지금 쟁점을 정리해서 위법하고 과실을 갖다 내가 포섭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셨죠. 그럼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겠죠. 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이 인정되고 뭐 있어야 된다. 자, 사안의 경우 공무원 갑의 서류에 의해 의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1부터 3이 인정된다. 나왔죠. 조금 부족하긴 하죠. 상당한 인과관계 이런 게 좀 빠졌죠. 어쨌든 그런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뭘 검토하겠다? 과실하고 위법 여부만 검토하겠다. 지금 논점을 딱 추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가 뭘 밝히겠다는 걸 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공무원 갑의 업무가 위법한지 여부. 일단 위법의 범위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취소 소송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위법의 개념이라고 써주시는 게 더 나아요. 분량 보세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학설, 판례, 검토 이걸 한쪽을 갖다가 나눠서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국가배상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착각하시는데 뭐냐면은 이 위법의 개념이 광의의 행위 위법설이다. 이걸 밝힌다 해서 위법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하고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위법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밝혀가지고 취소소송에서는 법령 위반만 따지더라. 그런데 이 국가배상에 들어오면은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두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의 직무, 방지 의무 같은 거 이런 신의 성실 원칙 이런 것도 판단 기준으로 삼더라.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걸 밝혔다는 거는 아 위법의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걸 밝힌 거지 위법하다가 밝혀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법하다가 중요한 건데 다들 이것만 밝히고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포섭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용 판결 받는다? 아, 인용 판결 받을지 기각 판결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분은 광의 행위 위법설이라는 걸 밝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요게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연결고리밖에 안 되니까 분량을 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학설하고 판례 검토 아예 묶어서 써버렸죠. 그래서 광의 행위 위법설이 타당하다 하고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 뒤에 보시면은 법령의 판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률의 범위를 갖다 써주셨단 말이에요. 법률의 범위를.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겠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광의 행위 위법설을 택했다는 얘기는 권력 남용, 신의 성실 원칙, 인권 존중 뭐 이런 걸 다 고려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걸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직무의 사익보호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익보호성하고의 관련성을 갖다 해가지고 위법하다라는 걸 조금 더 밝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마지막에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공무원 갑의 서류에서 오류 쭉쭉쭉 해서 신의 성실 원칙을 결여한 것이다. 위에서 일반론 제기한 걸로 포섭 정확하게 했죠. 신의 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법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광의 행위 위법설은 이런 위법 개념이 들어가고 판단 기준이 들어가는데 내가 보니까 법령상 위법은 없는데 뭔 위법은 있더라? 신의 성실을 갖다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다? 위법하다가 된 거죠. 포섭을 했으니까 이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자, 서류 해석을 갖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과실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명확하게 과실을 했다 이렇게 뭐 치고 넘어가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 이분이 하신 것처럼 과실을 갖다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학설 판례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과실을 뽑아낸 거하고 위법성 개념 뽑아낸 거 비율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1대1이에요. 정확하게 1대1 지금.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답안지를 구성할 때 위법하고 과실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포섭이 아주 지렸어요. 잘 보시면요. 공무원 갑이 수용재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류 해석상 오류를 범한 거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것이다. 위에서 과실의 판단 기준에서 뭐라 그랬죠? 공무원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결한 것을 과실의 판단 기준으로 본 바 있다. 이러고서 판례가 타당하다고 했죠. 판례가 타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거 갖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법도 성립하고 과실도 인정되니까 인용 판결을 받는다. 이러면요. 실전에서 이 점수는 제가 봤을 때 100% 50% 이상 먹어요. 무조건. 그러면 이분 지금 몇 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40점 중에? 2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20점.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지금 이 쟁점의 정리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쟁점의 정리에다가 뭐라고 막 마크해드린 분들은 이분 쟁점의 정리 한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 을의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이 갑에게 별도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만 받을 수 있다. 결론 딱 제시해줬죠. 그러면 이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이 문제를 갖다 정확하게 논점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읽는 사람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택적 청구권의 의의를 갖다가 아주 다 날려버리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선택적 청구권이 뭔지를 갖다 일단은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의 의미 써주시고 학설 좋았는데 조금 자 긍정, 뭐 부정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자,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방지 및 뭐 책임 의식 강화 등을 고려하는 긍정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써주시는 게 좀 답안지 보기가 편하죠, 좋죠. 자, 그리고 판례 및 검토도 보시면은 이 판례의 원문을 갖다 다 박지는 않고서 핵심만 딱 제시했죠. 판례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서 판단하고 있다. 그 판례 원문을 다 안 써도 지금 핵심만 딱 잡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 보시죠. 행정의 효율성 및 소신 공무집행, 약간 영어 쓰시는 분 같은데, 자, 소신 있는 공무집행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다? 민사책임 물을 수 없다. 몇 페이지 먹고 들어갔어요? 39.5점, 40점 먹고 들어갔죠? 배점도 정확하고 논점 다 잡았죠? 분량 이쁘죠? 이 점수 안 줄 수가 없다고요. 이러면은. 이분이 답안지를 갖다가 정말 1기 때만 해도, 아, 이게 1기였죠? 1기 초반, 0기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보긴 봤는데 좀 힘들었다. 자, 아시겠죠? 자, 진짜 잘 쓰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흥분할까봐 뒤에서 조금 이제 저를 잠재우시려고 이제 7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갖다 쓰셨는데,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가끔 문제 이렇게 자꾸 적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쟁점의 정리를 갖다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분도 보세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일단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업무정지 1년 의결에 불구하고 갑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한 장관의 내용상하자로서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 핵심을 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쟁점의 정리가 있죠. 여기 로마자 있죠. 로마자 3번 있죠. 그럼 이 로마자에 해당하는 목차하고 로마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아라비아 숫자 있죠. 요 결론을 갖다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제가 그 위에다가 썼죠. 자, 이렇게 쓰면 간단해지죠. 이러고 쓴 게 뭐냐면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과 다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취소 처분은 뭐다? 주체상하자로서 무효사유다. 이러면은 핵심만 그냥 쓰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문제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받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 처분을 한까지 제가 아까 답안지를 써보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한까지가 을이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을하고 병이 나왔었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한 명이 끝난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절차상하자잖아요. 절차상하자. 절차상하자는 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갑하고 을하고 항상 넘버링 처리해 주시라고. 넘버링. 아시겠죠? 논점이 2개 있으면은 그 논점마다 넘버링 처리를 꼭 해주시라고. 아시겠죠? 자, 을에 대한 뭐 청문을 누락한 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밝힌다. 뭐 이 정도도 괜찮은데 결론을 항상 좀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죠. 이게 쉬운 문제인데도 이렇게 조금 놓치셨다. 그래서 조금 길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공통사항인데 업무정지 처분의 개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종국적으로 나온 처분이 뭐였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등록 취소 처분이었죠. 등록 취소 처분. 그때 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종국적으로 받은 처분이 뭐예요? 등록 취소 처분이에요. 등록 취소 처분. 그러면 그거의 처분성만 밝히면 되는 거지 업무정지 처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항상 마지막에 나온 최종적인 처분 아니면 2개가 다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하자승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인정하고 수용지결. 그런 논점이 되는 행정작용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정지는 사실 여기서 논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분의 위법성 해서 나왔는데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어떻게 들어가셨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답안지를 쓴 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뒤에 또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이분들 지금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하신 게 을하고 병을 갖다가 일단 잘 찢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을 갖다가 내용상하자냐 뭐
주체상하자냐? 이러고서 끌고 갔어요, 일단. 그래서 무효다. 자, 이렇게 또 가요. 얘는 절차상하자다, 뭐다, 취소다, 뭐다, 이러고 쭉 나가요. 자, 그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효력 부인이 가능한지 여부. 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람이 요 효력 부인 일반론을